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기업은 노을인데요. 이 회사가 의료 진단 분야에서 정말 좀 뭐랄까 야심찬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진짜 큰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이제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처럼요. 중앙에 그 큰 실험실에서만 가능했던 현미경 진단을 아주 작은 뭐 토스터기 크기 정도의 기기랑 AI로 어디서든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탈중앙화 분산화 개념이죠. 네. 2015년에 시작해서 연구개발에 쭉 집중해 오다가 작년 2024년 12월이었죠. 그때 혈액 분석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숫자를 보면요. 2024년 전체 매출이 16억 원이었는데 올해 2025년 1분기 만에 벌써 14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하니까 이 성장세가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 성장세는 정말 눈에 띄죠. 최근에 뭐 멕시코나 이탈리아 이런 곳에서 새로운 계약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요. 네, 그 실험실을 분산시키겠다는 비전 자체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근데요, 이 빠른 성장세 이면에 있는 재무 상황은 조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재무 상태요? 네, 1분기에 14억 매출, 이거 물론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2025년 한 해 예상되는 영업손실이 144억 원이에요. 144억 원이요. 와. 네, 그리고 손익분기점 BEP 달성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연 매출 400억 원 이상, 그리고 기기 보급 대수가 2,000대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400억이 2,000대. 그렇죠. 이게 달성되려면 앞으로 한 2년 동안 특히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 그 자궁경부암 진단 제품이 시장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막대한 비용 구조를 과연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인 거죠. 아, 그 지속 가능성. 저는 근데 그게 바로 노을의 독자적인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기술력이요? 네. 기존에는 막 액체지역 써서 복잡하게 염색했잖아요. 근데 노을은 세계 최초로 고체 형태 씨약을 마치 도장처럼 딱 찍어서 쓰는 방식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네, 그 NGSI 기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이걸로 반응 시간은 무려 6배나 빨라지고 또 비싼 항체는 8배나 적게 쓴다고 하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거 아닌가요? 효율성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결과 분석은 기기 자체에 탑재된 AI가 바로 처리하잖아요. 클라우드 연결도 필요 없는 온디바이스 AI 방식이라서 그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에도 벌써 2번이나 초청받았다고 하던데요. 이건 기술력을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신호 아닐까요? 그렇죠. 기술적인 차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체 염색 방식이나 온디바이스 AI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중요한 시도이고 효율성 개선 효과도 뭐 수치상으로는 뚜렷해 보입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그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특히 기존 시스템이 꽉 잡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을 측에서는 직접적인 경쟁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WHO 자궁경부암 보고서를 보면요. 레퍼런스로 삼는 게 루슈나 홀로직 같은 글로벌 대기업 제품들이거든요. 그 회사들 장비는 엄청 비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장비들은 뭐 8억에서 10억 원씩 하니까 노을기기가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되나요? 훨씬 싸죠. 훨씬 싸죠. 그런데 가격 경쟁력 하나만으로 기존 의료 시스템의 그 관성이나 이미 시장에서 검증되고 구축된 신뢰도를 넘어서는 게 글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FDA 승인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도 좀 걸리고요. 유럽 CE 인증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시장의 초기 반응은 그래도 꽤 긍정적인 것 같던데요. 당장 7월에 출시 예정이라는 자궁경부암 제품 있잖아요. 이게 중앙아메리카 6개국에서는 벌써 출시 전에 선주문을 받았다고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선주문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 나온 혈액 분석 제품도 그 검체 이송이 좀 어려운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에서 반응이 좋고 심지어 독일이나 미국 대형 진단 랩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개별적인 사례들은 있죠. 또 2021년부터 판매해온 말라리아 진단 제품은 이미 수주 잔고만 230억 원에 달하고
있고 이게 또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은 선진국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니까 사업 모델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프린터처럼 기기를 먼저 보급하고 소모품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기기 판매 마진율도 벌써 40%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자, 그 수치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2024년 매출 16억 원은요. 100% 말라리아 진단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아, 전도 말라리아였군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94%가 아프리카 지역 매출이었어요. 물론 이제 올해부터 혈액 분석이나 자궁경부암 제품으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건 정말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거고요. 이게 아직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말라리아 제품 위주여서 그럴 수도 있겠죠. 카트리지 마진이 아직 낮군요. 네, 연간 한 600만 개 정도 카트리지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 제조 원가가 70% 이상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건 아직 예정이고 계획일 뿐입니다. 그 생산 규모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과제죠. 대량 생산이 관건이네요. 그렇습니다. 멕시코 계약처럼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판매는 물론 좋은 전략입니다만 결국에는 그 파트너사의 판매 역량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고요.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같은 부분도 아직은 기대한다, 가능성이 있다 이 수준으로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 규모의 경제를 언제 또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실험실 전체를 손안에 넣겠다 이런 야심찬 도전만큼이나 넘어야 할 산도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근데 성공만 한다면 의료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기술과 비전 뒤에는 필연적으로 대량 생산의 문제, 또 복잡한 각국의 규제 승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기존 시스템과의 경쟁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과제들이 놓여 있는 거죠. 네. 과연 이 작은 한국의 혁신 기업이 이런 자금 압박과 시장의 관성을 이겨내고 이 의료 진단의 패러다임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탈중앙화된 진단 시스템의 가능성과 또 위험성,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